나중에 또 나올 내용이니까 지금 잘 들어놓으면 좋습니다. 그러면 자, 동물이라는 게 있고, 동물은 숨쉬다라는 기능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필요한 거는 동물 클래스가 있어야 되고요. 이 안에 이제 숨쉬다라는 메서드가 있으면 되는데, 만들어 보죠.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추천해준 방식으로 만들었는데 어때요? 자동으로 스태틱이 있죠. 이렇게 해도 돼요. 지금 내가 이 스태틱이 붙은 이유를 보고 내가 이거 기능 실행할 때 설계도한테 일을 시켰구나 라고 아시면 돼요. 이걸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분명히 여기서 이걸 만들기 전에 빨간 글씨로 나왔으니까 그냥 여기서 추천해주는 방식 그냥 생각 없이 클릭하면 문제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들고 나서 봤을 때 이 숨쉬다라는 메서드를 실행하는 이 주체는 설계도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new 동물 점 숨쉬다 라고 한다면 어때요? 이때도 되죠? 자, 근데 없으면 일단은 없는 것 같다가 실행하려고 하니까 뭐라고 해요. 자, 그래서 만들어줘야 돼요. void 숨쉬다. 자, 여기까지는 충분해요. 근데 얘 때문에 충분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설계도한테 일을 시키고 있으니까 시키는 일에 스태틱을 붙여줘야 돼요. 이렇게. 아시겠죠? 그러면 이러면은 이제 동물 객체가 아니라 동물 설계도가 숨쉬다라는 기능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계도에서 바로 뽑아 쓸 수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동물 대신에 이번에는 계산기라고 할 거고, 숨쉬다 대신에 합이라는 걸 쓸 거예요. 그러면 계산기 클래스가 있어야 되고, 이 안에는 합이라는 메서드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한 메서드는 설계도한테 일을 시키고 있으니까 스태틱 써줘야 되고. 여기까지는 똑같죠. 그러면 이 한 메서드 안에서 int a는 10, int b는 20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력할 때 a와 b를 더한 값을 출력할 겁니다. 그러면 얘의 실행 결과는 뭐가 나올까요? 똑같죠? 30 나와요. 30. 설계도에게 일을 시켰어도 돌아가는 그 구조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요, 30이 5번 나오겠죠. 계산기 클래스의 한 메서드니까. 계산기 클래스, 이 설계도에게 일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메서드 안에서 a는 10이고 b는 20이니까 둘이 더한 값은 30. 30이라서 실행한 만큼 30 출력되고요. 그러면 이 안쪽에서 10이랑 20이라고 고정되어 있고 거기 안에 들어있는 값을 출력하는 구조인데 여기에다가 이번에는 얘네랑 다르게 10, 20 쓰고 이번에는 30이랑 40을 괄호 안에다 썼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된다고 했을 때, 지금 빨간 줄 나오고 있는데 무시하고 이게 된다고 했을 때 얘 실행했을 때는 결과에 어떻게 나오는 게 좋을까요? 일단 여기서는 30이 나와야 되고
여기서는 70이 나왔으면 좋겠는 거죠. 왜냐면 이름이 합이니까 이 두 개의 합을 구했으면 좋겠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합이 된다 했을 때 실행하면은 그래도 30 나오죠. 둘 다. 얘네 때문이죠. 얘네가 A랑 B에 들어있는 값이 각각 12랑 20으로 고정되어 있고 그 값을 그대로 연산해서 출력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이 메서드 합이라는 메서드 실행할 때마다 A랑 B가 여기서 이렇게 정해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는 여기 고정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어떤 옵션을 이 메서드를 실행할 때 썼으면 좋겠어요. 좀 더 유연하게 일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일단 지금 고정되어 있으니까 고정되어 있는 걸 지우는 거고, 그쵸? 이러면 이제 A랑 B는 값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여기서 뭐라고 하죠? 있지도 않은 값을 더하려고 하니까 이니셜라이즈드 초기 안 됐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뭘 더해야 되죠? 여기서는 10을 A에다가 넣고 B에다가 20을 넣고 여기서는 30을 A에다가 넣고 40을 B에다가 넣어서 결과를 출력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은 옵션을 넘겨주지 않았을 뿐이고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이런 값을 한 메서드 실행할 때 주는 겁니다. 이 메서드 안쪽에다가. 근데 여기는 공간이 이쪽이랑 서로 다르죠.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중간 다리 여기에다가 놓고 여기서 놓으면 한 수 안쪽에서 꺼내가는 걸로. 여기는 메인 메서드 안쪽이고 여기는 한 메서드 안쪽이고. 그러면 그 놓는 장소가 이쪽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놓으면 돼요.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이거는 이것도 설정 꺼야겠는데. 뭐 나중에 하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여기서 각 줄에서 한 메소드가 실행될 때 A랑 B에 들어가는 값이 서로 다릅니다. 여기서 이제 A에는 10이 들어가고 여기서는 A에 30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에 힌트로 나와 있죠. A랑 B에 각각 뭐가 들어가는지. 그러면 일단은 이 두 문장은 실행되는 모양이고 이 계산기는 브레이크 포인트. 계산기는 설계도예요. 자, 상황 파악을 잘 해야 됩니다. 이렇게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전에 이거 하기 전에 실행해보면 30, 70 잘 나오고 여기서는 어떨까요? 실행해보면 얘도 뭐라고 합니다. 이유 일단은 요구사항 int를 요구하네요. 그래서 이 한 메서드가 apply to given type 주어진 타입을 적용해야 되는데
지금 주어진 타입은 int 한 개밖에 없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다가 한 개만 써줘서 그래요. int 짜리 하나를 더 써줘야 얘네처럼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40 뭐 이런 식으로 써야 돼요. 그러면 이제 70 잘 나오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했어요. 하나를 더 썼어요. 자, 이러면 이때는 빨간 줄 뭐라고 하는지 볼게요. 자, expected to argument라고 나와 있죠. 근데 하지만 3개가 주어졌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중에 하겠지만 이 argument라는 건 인자예요. 인자. 그래서 여기에는 2개가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줄 때도 2개만 줘야 되는데 지금 3개 줬잖아요. 3개 줘서 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번에는 개수를 지키되 true 값을 넘겨주고 싶은 거예요. 개수는 맞는데 여기도 빨간 줄이 나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와야 되는 거는 int 타입인데 내가 써준 거는 불린이잖아요. 그래서 뭐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여기를 타입을 맞게 해줘야 돼요. int 타입으로. 그러면 이쪽에 있는 거 있죠? 함수 실행하는 부분의 소괄호 안쪽을 인자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argument라고 하고 그거를 줄여서 args라고 쓰고요. 그리고 메서드, 본체 이 안쪽에 있는 변수는 매개 변수라고 합니다. 매개 변수. 그래서 매개 변수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매개체예요. 매개체. 연결해주는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매개 변수인 이유는 함수 내부랑 함수 외부 여기를 연결해주고 있죠. 지금 이 함수 요 한 줄이 실행될 때 한 메서드가 이렇게 있으면 함수 외부에서 내부예요. 함수 외부에서 10과 20을 각각 순서대로 10과 A랑 B에 순서대로 맞게 던져주는 겁니다. 던져주면 여기 안에 순서에 맞게 들어가 있고요. 그거를 함수 내부로 가져가서 사용하는 거고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연결이 되는 거죠. 외부에서 던져준 게 결국 내부로 들어왔으니까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요게 매개 변수인 거고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그냥 이거는 따라하지 안 따라하셔도 됩니다. 뭐 int a는 10이라고 했고요. 얘네들이 이제 함수 안쪽에서 만들어졌죠. 메서드 안쪽에서. 얘는 이제 지역 변수이고 여기에다가 int a는 10 이거를 여기가 아닌데 여기다가 만든 거는 전역 변수예요. 전역 변수. 함수 내부에서 메서드 내부에서 만들어지지 않은 변수예요. 이 부분 보세요. 이 부분은 메인 메서드죠.
형태 보세요. 메인 메서드 함수, 여기는 한 메서드 맞죠? 그리고 int a는 10, 얘는 어떤 메서드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죠. 여기는 클래스니까 헷갈리면 안 돼요. 메인 클래스입니다. 잠깐.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이동이 돼 있지? 잠시만요. 왜 이렇게 이동이 돼 있지? 그러면 일단 메인 클래스 안쪽. 자. 어디에도 속해 있지 않죠. 어떤 메서드에도. 전역 변수입니다. 그래서 전역 변수는 이제 지역 변수랑 다르게 프로그램의 시작부터 끝까지 존재합니다. 자, 이게 프로그램의 시작, 이게 끝이면 이 시점에서 만들어졌다고 했을 때 얘는 끝까지 살아있어요. 조금 헷갈릴 겁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매개 변수 있죠. 얘는 지역 변수의 종류인데 이 값이 고정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던져주는 거, 외부에서 던져주는 걸로 정해져요. 그래서 좀 전역 변수, 지역 변수, 매개 변수를 좀 정리하자면 일단 첫 번째 전역 변수, 얘는 뭐냐면 함수 외부에서 생성되고 생존 기간은 프로그램의 시작부터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지역 변수는 뭐냐? 반대로 함수 자바에서는 메서드라고 하겠습니다. 메서드 내부에서 만들어져서 메서드의 시작부터 메서드의 끝, 이때 동안 살아있고요. 매개 변수는 뭐냐? 얘는 지역 변수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함수의 메서드의 외부와 내부 연결 해주는 매개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인자는 뭐냐? 얘는 args라고 하고요. 매개 변수로 전달되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그러면 한 메서드를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고 지금 10과 22 A랑 B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도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건 처음 보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인자랑 매개 변수가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이거는 크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중요한 게 변수의 생명주기라는 겁니다. 변수의 생명주기. 자, 이거 키워드입니다. 키워드. 그래서 변수의 생명주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말은 좀 어렵죠. 그래서 이게 변수는 얼마만큼 살아있을 것인가 라는 문제예요. 변수의 생명주기 말고도 스코프 또는 이제 여기도 이렇게 나와 있네요. 한번 자료를 보자면 조금 도표나 이런 걸로 정리된 게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네. 괜찮게 정리된 게
쓸만한 게 없네요. 어쩔 수 없죠. 그냥 이 변수 선언 위치에 따른 그 생명 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서 변수를 만들었느냐, 뭐 함수 내부냐, 메서드 내부냐, 메서드 외부냐, 그 차이예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다가 int result 여기에다가 20 더하기 40을 할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rs의 값을 출력하면 20 더하기 40이 연산돼서 60이 되죠. 왜 20 더하기 40 이 문자 그대로 안 나오고 왜 60으로 나왔을까요? 연산자 우선순위에 의해서 얘가 먼저 연산이 되고 그 다음에 대입 연산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는 잠깐 지우고 어때요? 전에는 20이랑 40이 60이 돼가지고 여기에 출력됐잖아요. 맞죠? 근데 이때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rs에다가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함수의 역할은 뭐예요? 이 메서드의 역할, 한 메서드의 역할. 지금은 그냥 출력만 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이게 안 되는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은 타입 미스네요. 타입에 관한 문제예요. 요구하는 타입은 int인데 내가 제공한 이 타입은 void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void는 이 한 메서드의 void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void는 무슨 뜻이냐면 허공, 뭐 빈 공간 이런 뜻으로 메서드에다가 void라는 걸 쓰면 return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return. 그래서 이 return은 함수가 메서드가 실행되고 나서 이 실행한 자리에 뭐가 남느냐 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한 메서드는 void니까 return을 안 하죠. 그냥 실행하면 끝이니까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여기에 뭔가가 남아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현재 상황은 아무것도 안 남고 있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게 RS로 들어가고 있는 거고.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변수에다가 뭔가를 넣으려고 하면은 곤란하겠죠? 이해되시나요? 똑같아요. 뭐 int a는 10이라고 했으면은 a라는 공간에다가 10 넣어주는 거죠. 맞죠? 그리고 30이 a에 들어가고 40이 매개변수 b에 각각 들어갑니다. 그리고 안쪽 실행할 거예요. 그러면 30과 40 더해서 70 출력할 거고. 근데 지금 이 메서드가 실행되고 나면 남는 게 있나요? 어떤 특정한 값이나 데이터가 안 남죠. 지금은 이 void 때문에 얘가 있는 이상 리턴을 안 합니다.
뭐 int rs2는 뭐 20 더하기 40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 줄만 한번 보세요. 20과 40. 이 자리에 뭐가 남아요? 덧셈 연산 돼서 덧셈의 결과만 남죠. 좀 바꿔서 말하면 이 연산되는 행위자들 20과 40은 사라지잖아요. 그리고 이 행위에 대한 이 결과만 남는 거고, 리턴이 이런 개념입니다. 여기 안에 리턴이 있다 라고 했을 때 이 자리에 얘네가 여기서 20과 40 같은 포지션에 있는 거예요. 얘네가 행위자예요. 행위자. 그러면 리턴이 있으면은 뭐 리턴 0이라고 했을 때 이런 행위자들은 사라지고 이 0이 행위자가 있던 자리로 가서 남게 되는 거예요. 그 0이 RS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근데 지금은 보이드잖아요. 보이드라서 리턴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RS가 int여야 된대요. 그렇다는 건 여기에 남아있어야 하는 데이터의 타입이 int 타입이어야 한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상관없고 합이라는 거 앞에 void에서 int로 바꿨어요. 정수여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int를 써줬으면은 이 메서드는 int를 리턴하는 메서드인 겁니다. 그래서 이 메서드 앞에, 메서드 이름 앞에다가 뭐 void 썼던 이 자리 있죠? 이 자리는 리턴 타입을 써주는 자리예요. 타입. 반환하는 타입. 그래서 int를 써주면 정수를 반환하는 거고, 뭐 플롯을 쓰면은 실수를 반환하는 거고요. 현재는 이제 int가 있으니까 정수를 반환하겠다인데 이제부터는 리턴이 의무입니다. 의무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missing return statement 리턴문 빠졌다 라는 거예요. void일 땐 이런 거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리턴을 안 하니까 뭐라고 하니까 리턴 타입이 void가 아니라 뭐 어떤 이런 타입이 존재하는 이상 무조건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타입에 맞는 걸로 해줘야 돼요. 이런 리턴 값도 여기 타입에 맞게.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0을 리턴하고 있는데 true이 될까요? 뭐라고 하죠? required 타입이 int예요. 얘 때문에. 근데 내가 반환하려고 하는 것의 타입은 boolean입니다. 그래서 정수를 리턴하기로 약속했는데 boolean을 리턴하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죠. 그렇다는 거는 뭐 이거 논리값뿐만 아니라 정수값이 아닌 뭐 다른 타입의 데이터를 리턴해도 마찬가지로 안 되는 거죠. 더블은 실수 타입이잖아요. 실수 타입을 리턴하고 있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타입에 일치하는 데이터만 써주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 남는 값, 얘는 여기에 남는 값은 뭘까요? 이 자리에 뭐가 남을까요?
리턴 0 하고 있잖아요. 0이 이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행위자들은 사라지고 행위의 결과인 0이 남는 거고, 그 0이 RS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출력하면은 얘는 여기서는 0 나오고 전체 모양이 70에 0 이렇게 나옵니다. 이 70이 나오는 이유는 A랑 B로 30이 각각 들어가서 연산되고 출력한 다음에 0을 리턴하고요. 이 자리에는 그러면 0이 남고 0이 RS로 들어가서 0을 출력하니까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하면 왜 틀릴까요? 왜 틀릴까요? 타입을 리턴 타입을 int에서 void로 바꿨어요. 그러면 void는 애초에 얘는 나 리턴 안 할 거야 이렇게 하는데 리턴을 해버리고 있잖아요. 약속을 어긴 거죠. cannot return a value, 값을 리턴 할 수 없대요. 리턴 타입이 void인 거는 void인 메서드로부터 값을 리턴할 수 없다 라는 겁니다. 리턴하면 안 돼요. void니까.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 RS라는 타입에다가 데이터를 대입해야 되는데 정수만 가능해요. 근데 내가 이 자리에다가 남겨두고 있는 타입은 void 타입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void니까 그냥 리턴 안 하기만 하면 돼요. 근데 잠깐 이거는 뜨긴 하네. 잘못된 건 아닌데 void 타입일 때 리턴 뭐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냥 리턴 안 하고 끝내겠다라는 뜻이니까. 그러면 이 자리에는 아무것도 안 남는 거고 얘 때문이죠. 적어도 정수를 넣어야 되는데 void 타입은 안 되니까. void랑 int랑 다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int가 아니라 만약에 더블이에요. 그러면 이 메서드에 여기 타입 뭐가 돼야 될까요? 우선은 여기서 발생한 오류만 해결하자면 더블이어야 되죠. 뭐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리턴 타입이 void가 아닌 이상 더블이 됐으니까 void가 아닌 다른 타입이면 무조건 리턴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타입에 맞는 임의의 값을 아무거나 리턴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가지고 리턴 타입이 int인 이상 정수값을 리턴해야죠. 그리고 실행해보면 73.0 뭐 이렇게 나왔죠. 3인데도 3.0으로 들어가갖고 3.0이 나왔습니다. 이건 뭐 값 손실 날 게 없으니까 그냥 3에다가 소수점만 붙이면 타입 맞아서 그런 거고요. 여기를 그냥 다시 int로 바꿔주면 73 나와요. 그래서 이 실행 구조를 보면 매개 변수 A와 B에 30이 들어갑니다. 30과 42. 그런 다음에 안쪽 실행되죠.
처음에 출력하는 거 매개 변수의 합 실행됐고 출력하고 그 다음에 3을 이 자리에다가 남기는 거죠. 그럼 여기에는 이제 행위자 사라지고 행위의 결과인 3만 남아있으니까 그거를 rs라는 변수에 넣고 rs에 있는 값을 출력해서 3이 나온 거고요. 이해되시죠? 자, 근데 여기가 더블일 때는 3.0으로 잘 나왔는데 반대로 여기가 리턴 타입이 더블이다. 이때는 얘가 뭐라고 하죠? 왜 그럴까요? 만약에 제가 여기 리턴할 때 3.00001 이거를 리턴했어요. 그러면 이 리턴 값이 이 자리에 남겠죠? 그러면 이 리턴 값이 rs라는 변수로 들어가는데 rs의 타입이 int잖아요. 그러면 이 3.00001이 정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뒤에 있는 소수점 다 떼버려야죠. 근데 그거는 자바가 위험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으로 안 해줘요. 여기가 더블이고 여기가 int일 때는 그냥 소수점 0만 붙였잖아요. 3.0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값손실 날 위험이 없으니까 자동으로 해준 거고. 근데 이제 더블에서 실수해서 정수가 되는 건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int라고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 파악 잘 해야 되고요. 의도에 맞게 하려면 얘가 실행된 자리에 인자의 합을 남기고 싶은 거죠. 여기에 70이 남도록. 그러면 이 메서드 안에서 출력문은 굳이 필요가 없는 거죠. 필요 없는 건 지우고요. 그러면 리턴을 지금 이 상태에서는 3이 이 자리로 남으니까 합을 남기면 되겠죠. 매개 변수 간의 합을. 그러면 얘가 실행되고 나면 이 자리에 남는 건 뭐예요? 이거죠. 이 자리에 A와 B, 매개 변수 A와 B의 합이 남는 거죠. 그래서 변수 하나 더 만들지 말고 그냥 10과 20 실행해보면 70, 30 나오죠. 여기서 각각 실행할 때 던져주는 인자값이 다르잖아요. 결과도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까지 이게 함수의 인자, 메서드의 인자, 그리고 매개 변수, 리턴 타입, 리턴 밸류, 리턴 값. 그래서 리턴 값이랑 리턴 타입은 항상 일치해야 되고요. 만약에 이 합이 불린이다. 합의 리턴 타입이 불린이다. 어디를 고쳐야 될까요? 코드에서. 자, 우선은 리턴 타입이 불린인 이상 리턴 값은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일치시켜야 되니까 여기가 뭐 true든 false든 남아 있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거죠. 논리연산이니까. 논리연산의 결과는 논리값이고 true 아니면 false. 그러면 메서드를 실행한 이 자리
이 자리에 남는 거는 true 아닌 false 이런 건데 그 값을 저장하는 변수가 int 타입이네요. 말이 안 되죠. 여기를 불린으로 바꾸든가 아니면 이거를 다시 정수값 써놓고 여기를 뭐 int로 바꾸든가 이런 식의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불린이라고 써주면 문법적인 오류는 없습니다. 실행했을 때 false 불린값 나오고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고요.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리턴을 한 번 더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실행해보면 뭐라고 하죠? unreachable statement. unreachable 뭐예요? 도달할 수 없는 거죠. 이 코드에 도달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게 아마 다른 툴에서는 오류가 안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신에 얘는 이제 실행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unreachable 코드라고 하는데 얘 때문에 도달 못하는 겁니다. 메서드는 리턴을 한 번 하고 나면 끝이에요. 그걸로 끝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거를 불린이라고 해놓고요. 만약에 A가 B보다 크다 그러면 그때는 true를 리턴 할 거고. 자, 그러면 왜 뭐라 할까요? 뭐라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리턴 타입이랑 리턴하고 있는 값 잘 맞는데 일단은 여기서 불린이어야 되죠. 타입을 맞게 해줘야 되고. 자, 그런데도 뭐라고 하죠? 왜 그럴까요? 쉽게 말하면 여기 return true 얘를 실행하는 경우는 조건문으로 엮여 있잖아요. 그렇다는 말은 이 문장이 실행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return을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void가 아니니까. 근데 안 할 수도 있는 경우의 수가 있으니까 위험하죠. 그래서 이런 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return은 해줘야 됩니다. 이 경우에 true 아니면 false에서 return을 하겠죠. 뭐 얘가 걸리지 않았으면 이 조건식이 거짓이면 무조건 얘는 실행돼서 false return 할 거니까. 아니면 뭐 이렇게 해도 되겠고요. else로 해도 돼요. 왜냐면 양자택 1이잖아요.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실행되도록 했으니까. 그래서 어떠한 경우든 리턴 돼야 되고, 그래서 리턴 값이 리턴 타입이랑 일치해야 되고요. 그래서 리턴 받은 데이터랑 그 데이터를 저장할 변수의 타입도 일치해야 됩니다. 이거는 좀 쓰다 보면 감이 올 거예요. 한 번 더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거를 int로 다시 바꿔놓고요. 여기를 10, 여기를 20, 그 다음에 20,
40으로 하고 인트로 바꿔주고, 여기는 뭐 이제 A 더하기 B를 리턴 할 거고. 자, 그럼 이제 이 전체 코드 파악 되시죠? 왜 이래? 전체 코드 파악 되시죠?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버블의 RS2는 계산기 나누기 10.2랑 4.5라고 할게요. 그러면 지금 여기 나누기 이 줄만 보고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해보세요. 내가 어떻게 손을 대면 좋을지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하려는 게 뭘까요? 나누기죠. 나눗셈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RS2 변수죠. 더블만 들어갈 수 있는 변수. 그리고 이 계산기는 설계도죠. 설계도한테 일을 직접 시키고 있습니다. 나누기는 메서드 이름이고요. 그래서 이 안쪽에 있는 얘네들은 인자고, 그래서 첫 번째 인자는 첫 번째 매개 변수, 두 번째 인자는 두 번째 매개 변수로 들어갈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자 두 개니까 매개 변수 두 개여야 되고, 나누기라는 이 메서드의 리턴 타입은 뭘까요? 더블이어야 되죠. 어쨌든 연산의 결과가 들어가야 되니까요. 리턴한 결과가 리턴 값이 true 이런 걸로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나누기라는 메서드를 만들어야 되니까 static, 더블 이런 식으로 일일이 입력하기보다 이게 만들어져 있는 거 쓰면 돼요. 이름만 갖다 바꾸면 돼요. 나누기니까 나눗셈 기호 써주면 되고, 이러면 완성이죠. 이제 그러면 일단 인트가 아니라, 근데 제가 이것도 말했어야 되는데 안 했네요. 인자의 타입이랑 매개 변수의 타입도 일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인자의 타입이 더블이니까,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도 리턴 타입을 안 맞췄죠.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고, 그래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수업 페이지 문제 있죠. 수업 페이지에 5문제 지금 풀어주시면 됩니다.